안녕하십니까, 스미다스입니다. 그 제가 말이죠, 음, 좀 달라진 포맷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정분실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아날로그적인 기술로 그 핸드폰을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모니터 화면을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했는데 제가 드디어 이제 OBS라는 프로그램을 속성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모니터에 뜨는 그 온라인 화면을 그대로 여러분 그 녹화 영상으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더 이상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고 마이크를 직접 컴퓨터에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됐다. 뭐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스미더스 너의 어떤 그 아이템이라든지 또는 현장성이 좀 안 보인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사이사이 섞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종이에 일일이 다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기사를 다 줄쳐가면서 읽었거든요. 읽고 나서 형광펜으로 줄치고 읽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단 종이도 종이지만 레이저 프린터 토너가 정분실 하나 하면서 이제 보통 한 4, 50장 뽑습니다. 뽑는데 보통은 제가 토너, 레이저 프린터 토너 하나 구입하면, 삼성 거요, 하나 구입하면 7만원 주고 구입하면 한 6개월에서 7개월을 씁니다. 근데 이 정분실을 얘들 거장판 때도 뭐 그렇게 자주 쓰진 않는데, 정분실을 하면서부터 지금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토너를 8개를 샀습니다. 8개. 그러면 7, 8에 56. 토너 값만 거의 한 60만원, 한 7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70만원. 그런데, 물론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팟빵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부해주신, 후원해주신 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6개월 토탈 합해가지고 딱 11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기부를 해야 되니까 아직 제가 찾지 않았고요. 기부해야 되는 돈입니다. 제가 기부한다고 약속드렸잖아요. 언젠가는 그 돈 찾아서 기부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시점에서 말씀드렸죠. 팟빵에 열려있던 후원 기능도 다 닫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후원을 해주시고 싶어도 후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만팡 제 돈으로 해야 된다. 물론 지금까지 다 제 돈으로 했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작비를 좀 절감해 보고자 종이로 뽑지 않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가난해서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또 제가 이제 OBS 프로그램을 익히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온라인 강의를 지금 쭉 이제 입에서 단행하도록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 온라인 강의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모니터 화면을 직접 찍어서 이제 올리는 걸로 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보셨던 저희 그 정분실 115회, 116회인가 뭐 하여튼 그 영상처럼 말입니다. 그럼 화질도 안 좋고 또 핸드폰을 한 3, 4시간을 계속 에어플레인 모드로 해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전화가 올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전화가 올 수도 있는데 이걸 하나도 못 받는 겁니다. 물론 한 통도 전화가 안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안하잖아요. 가뜩이나 핸드폰 중독증인데. 스마트폰 중독증입니다. 다른 중독은 하나도 없습니다. 게임 중독도 없고, 제가 뭐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술을 그렇게 뭐 상습적으로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담배도 안 피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만 중독입니다. 뭐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요. 여튼 그러다 보니까 저 학생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또 좀 더 좋은 영상을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뭔가 화면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드디어 OBS 프로그램으로 녹화를 하게 됐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서설이 길었습니다. 정분실 리포트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치 관련 뉴스 3개, 그 다음에 안보 관련 뉴스들 나머지로 해서 오늘도 꾸며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냥 유튜브처럼 10분짜리가 좋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10분으로는 끝낼 수가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고요. 지금도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참, 페미 때나 워마드나 이런 애들 한번 잘못 건드려 놓으니까 녹음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알람이 오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거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잘 안 보이십니까? 제가 확대해 드릴까요? 제가 요즘에 이런,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런 허접한 것들하고 제가 진짜 싸웁니다. 싸울 것도 아닌데 이런 허접한 것들을 잘못 건드리면 두고 저한테 이런 게 날라옵니다. 예. 차단했고요. 얘들은 뭐 길게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하여튼 자, 첫 번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뉴스입니다. 4월 17일 날 오전 새벽 6시에 나온 뉴스입니다. 대권 직행이냐 6개월짜리 당권이냐 민주당 대선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쭉 내용을 보면 21대 총, 좀 확대를 해드릴까요? 이게 보시기 아마 사실 이걸로 보실 분은 거의 안 계실 텐데 그래도 그거니까 확대를 해드리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대권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서울과 부산 등 격전지에서 생활한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의 대선 잠룡들을 확보하게 됐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대선 후보급은 안 보이는데 말입니다. 당장 오늘 8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이해찬 대표의 후임 당대표 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총선 이후 과제로 촛불개혁 완성을 다짐하는 등 차기 주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서울 종로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를 꺾은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은 이름도 참, 여권 1위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굳혔다. 이 위원장이 8월 당권 도전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이낙연 씨가 당대표 선거를 통해 전국적인 세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어렵습니다. 이낙연 씨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호남 쪽 애들은 다 송영길 밑에 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 씨는 송영길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송영길은 대통령 욕심 없겠습니까? 호남에 적자 소리 듣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욕심을 조절을 해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 2월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2016년 1월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에 도전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선에 도전하려면 임기 2년인 당대표직을 6개월 만에 물러나야 한다. 대선에 나가는 당대표는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원 당규 때문이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에 치러질 예정이라 오는 8월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내년 3월에는 물러나야 한다. 아주 웃기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됩니다. 당 관계자는 6개월짜리 불안정한 리더십으로 당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 위원장이 직접 당권에 나서지 않고 친문재인 세력과 전략적 제휴에 나선다는 시나리오도 힘을 받고 있다. 근데 과연 친문재인 세력이 친문 세력이 이낙연과 손을 잡을 것이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낙연 독주 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부산 경남이나 대구 경북 출신의 당대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역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대구 수성갑에서 고배를 마신 김부겸 역할론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김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험지생환 잠룡인 김두관 의원, 그러니까 경남 김포에 있다가 경남 양산으로 나갔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김두관은 당대표 선거 나오진 않을 겁니다. 얘도 사람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당권에 도전하려는 관측도 있다. 이광재가 주목을 받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인 어떤 인지도는 좀 떨어진 편입니다. 2022년까지 당을 이끌고 차차기를 도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김두관이나 이광재는 차차기용이다라는 거죠. 이번 총선으로 원내 우군을 확보한 한 15석 정도 박원순계가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촛불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염원했던 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제대로 완성하라는 뜻이라며 저부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심기일전하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지사도 권한을 위임받은 모두는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단결하고 정진해야 한다며 뭐 교묘한 마음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 하셨고요. 공정한 세상 말씀하셨고, 박 시장은 차이로 총선을 계기로 기동민, 남인순 뭐 쭉 있어요. 이 지사와 가까운 당선인들 쭉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낙연이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제가 저번 시간 때 말씀드렸었죠. 저는 저번 시간 때하고 생각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 이틀 지났는데 이낙연 씨는 조만간 주저앉게 될 것이다. 친문은 이낙연을 원치 않습니다. 아마 박원순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하여튼 이런 기사가 있고요. 두 번째, 요거는 저기 안내를 좀 해드려야 돼. 저도 트위터에 쓰긴 썼는데 이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 선거 다음날 소상공인 대출 중단이라는 어떤 공문이 있었습니다. 4월 16일 0시를 기해 가지고 대출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공문이 나갔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원 대출에 대한 보증을 중단하고, 대출에 대한 보증 중단은 건 대출 중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도를 7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이라고 지시했다가 하루 만에 처리를 했습니다. 단순 실수라는 해명에도 현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적지 않았고요.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들에게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대출 중단 여부를 놓고 은행에서도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이거 헷갈릴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은행들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면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이제 코로나19 계획안정자금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16일 0시부터 코로나19 계획안정자금 대출과 관련한 모든 보증기관의 보증 업무를 일시 중단하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보증 업무가 중단되면 대출이 중단되는 겁니다. 대리 접수하는 시중은행에는 대출 실행이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중소기업부는 이제 공문을 통해 변경된 대출 한도 적용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다며 별도 추가 요청이 있을 때까지 이같이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은행 영업 현장은 극심한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미 대출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고객들에게 대출 한도가 내려갔다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2천만 원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열받죠. 또 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출인데. 당초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지난해 2월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대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1인당 대출 한도를 7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재원이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자 지난달 27일 한도를 2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26일까지 신청한 건은 기존 한도를 적용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제 한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7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한 달을 기다린 고객이 갑자기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받는다고 하니 황당해 하는 게 당연하다며 하루 종일 엄청난 민원에 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27일까지, 지난달 그러니까 26일까지 요번 달 26일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7천만 원 준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16일 날부터 2천만 원으로 해라라고 이제 지시가 떨어지니까 여기도 힘들죠.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폭증하니까 중소기업부가 곧장 방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관련 협조 요청사항 처리라는 공문을 새로 발송하고, 이전에 보냈던 공문은 우리가 처리하겠다. 보증기관의 신청 접수, 심사평가, 본선 발급 업무 일시 중단 조치와 시중은행 대출 실행 시 한도 2천만 원 초과 불가 조치를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부는 지난달 지원 한도를 바꾼 뒤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다시 주시시키자는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보증을 전면 중단하거나 대출 한도를 이달부터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보증을 전면 중단하라고 했고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출 한도도 2천만 원 초과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부가 뭐 엊그저께 뉴스에서 말하기로는
지난달부터 우리가 상의를 했던 거고, 보시면 이제 3월 27일 날 2천만 원으로 하향된 건에 대해서 다 상의해가지고 하다가 16일 날 다시 한번 주지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면 이날 한 달 전부터 상의하다가 확정이 된 거면 그냥 밀어붙여야죠. 근데 민원이 폭증하니까 또 이걸 뒤집었습니다. 다시 7천만 원 주라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선거 끝나니까 니네 돈 안 주냐? 이런 욕을 듣고 아뜨뜨한 겁니다. 그 말은 야, 선거 끝났으니까 돈 좀 주려 라는 판단에서 이 공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한마디에 민원 한마디에 바꿀 수 있는 공문이니까. 그리고 위에서 아주 높은 데서 결정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민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뭐 이렇고요. 다음 기사를 봅시다. 역시 뭐 민주당이 또 사고를 치는데요. 민생이 시급한데 여당 일부 윤석열 건드리고 국법법까지 만지작거린다. 4월 17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권이 21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마 6월 1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이 될 겁니다. 시작되기 전에 국가보안법 철폐 이슈를 제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이종 공동대표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사실상 촉구한 데 이어서 물러나라고 했죠. 촛불이 시민들의 열기가 안 보이는가 이러면서 180석이니까 너 물러나라고 아주 헛소리를 장렬하셨는데 이게 뭔 의미인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고요. 저 양반이 왜 저렇게 헛소리를 하나 싶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철폐와 개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나부랭이가 비록 당 지도부의 의견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지만 선거가 끝난 직후 곧바로 해묵은 정치적 이슈들이 거론된 것을 두고 여권이 이미 총선 승리에 도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당장 시급한 민생 현안과 동떨어진 문제들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16년 전 열린우리당의 기억까지 소환하며 분위기 단속에 나섰습니다. 압승 이후 독단적인 모습과 내부 갈등 때문에 이어지는 대선 총선에서 참패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시민당에서 국보법 철폐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문제는 나중의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으면서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월 17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는 어제였네요. 열린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총선 승리를 이끈 그 두 상임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이해찬 씨하고 이낙연 씨죠. 나란히 열린우리당의 사례를 언급하며 내부 분위기를 다잡았다고 합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이 소중한 만큼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국회뿐 아니라 정당을 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고요.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 대책위원장도 열린우리당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오만이나 미숙, 성급함이나 혼란상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경계를 했습니다. 이 양반은 민주당이었죠 그때. 구민주당. 그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준 책임을 이행하려면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의 협조도 얻어야 한다면서 항상 겸손하며 안정감, 신뢰감, 균형감을 드려야 한다라고 또 말했다고 합니다. 뭐 하나 말하는 소리고요. 2004년 17대 총선 승리의 기억이 언급될 것은 자축이 아닌 반면 교사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열풍 속에서 그래서 탄돌이라고 하죠. 단독 과반인 152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빈약한 지도력 바로 싸움 벌어졌고요. 불분명한 정체성 왜냐하면 이때 이제 개나 소나 다 국회에 들어왔거든요. 탄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공천 신청하면 그냥 노란색만 달면 바로 다 됐습니다. 노란색이 맞죠. 그럼 내부의 개파 당청 갈등으로 갈팡질팡하면서 이어진 2007년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정권을 내줍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총선 승리가 그때처럼 독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당연히 독으로 돌아오겠죠. 170석으로 커진 덩치만큼이나 내부의 이해관계나 주장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에 대응해서 시민당을 꾸리는 과정에서 철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군소정당, 시민사회 인사들이 여권에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남국, 김용민 등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인사들 일부가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만큼 지난해 민주당의 최대 위기를 불렀던 조국 논란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들도 요 김남국, 김용민 이 인간들도 조국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와서 조국을 다시 뭐 어쩌려고 지금 재판 중인데 이거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들 국회의원 됐으니까 사실 이 젊은 변호사 나부랭이들이 기반도 없는 돈도 없고 기반도 없는 변호사 나부랭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국회의원 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근데 그거 지금 꿈을 이뤘잖아요. 근데 왜 다시 조국을 빨아가지고 자기 그 의원 정치 생명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용하고 버리는 겁니다. 상정한다. 국민들이 유례없는 고난을 몰아준 상황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경우 2년 뒤 치러질 대선에서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뭐 그런 거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 경제전쟁 승리가 우리 총선 승리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막 그냥 개자식 같은 얘기를 했고요. 전 국민 100만원 준다는 얘기 죽어도 안 하네, 이 새끼는. 하여튼. 그랬고. 국가보안법 철폐에 관해서는 이인영 씨는 그런 희망을 저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경제 비상시국에서 국민 생업과 일자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모으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통합당은 국보법 철폐,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두고 여권이 국민의 뜻을 왜곡해 자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고 합니다. 총선에 이겼다고 잘난 척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겠죠. 하여튼 이런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은 사실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요. 여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0석이 그냥 솔직히 그냥 해본 소리지 진짜 180석이 될 줄은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겁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들도 알거든. 지들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아는 상황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겁먹지. 왜냐면 결과는 뻔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성과는 내야 돼. 성과 나올 게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몸을 사리고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닙니다. 이거 말고 이 안보 관련 뉴스는 제가 2부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스미너스의 정분실 많은 이용을 많이 애청해주고 계십니다. 애청해주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랄까요 많은 응원과 청취를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 일단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고 지금 보시는 건요. 제가 엊그저께 먹었던 골뱅이, 이 골뱅인가? 소란가? 하여튼 골뱅입니다. 이게 초고추장이랑 골뱅이랑 포크로 찍어서 얌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곰탕입니다. 이 사진 이렇게 보니까 좋지 않습니까? 제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이건 이제 고등어랑 밥이랑 대충 비벼서 먹은 거고요. 제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이제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자가 맞고 있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이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정부실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새벽에 2부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월 18일 오후 11시 48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몇 시간 정도 일 좀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다시 2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문자입니다. 감사합니다.